1시간 반이 더 걸렸어. 멀어. 문요. 선생님께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그 초년생 입장에선 부담이 많이 돼요. 뭐 머신 만져본 적도 없죠. 예, 뭐 아메리카노를 뭐 만들어 본 적이 있나, 우유 뭐 스티밍을 해본 적이 있나, 뭐 모든 사항이 다 부담되는 사항밖에 없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저게 된다고 그래갖고 그때 마지막 달에 엄청나게 아마 몰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머신을 만져보신 분하고 안 만져보신 분하고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같이 한 2주? 아니요, 한 5번? 최소한 4-5번 정도 만지면 거의 비슷해져요. 긴장감이라든가 뭐 어려움이라든가 이게 없는데 처음 만지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일단은 뭐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머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적으셔도 집에 가서 안 보세요, 분명히. 그죠? 예. 그리고 뭐 동영상 찍으실 일도 없고 그 리뷰에서 보실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잊어먹으셔도 돼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예.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나눠드린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질문을 적으세요. 제가 그 노트를 나눠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랑 12회잖아요.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꾸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감회가 새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카페 창업에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분 그런 감이 아마 초심을 아마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글쎄요, 10분이라면 한 2-3분 정도 관심이 있을까? 그 다음에 해야 될 텐데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면 1-2분 정도 되실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아마 너 실습한다 하니까 기계라도 한번 만져보고 커피향이나 좀 맡아보지 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그래도 저는 창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론을 솔직히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이론은 자격증 딸 때만 들여다보지 뭐 듀얼 보일러가 2개 있고 뭐 멀티가 있고 그런 거 외울 수밖에 없는데 시험 볼 땐 그래야 점수를 따잖아요. 아니면은 이론을 못 보면 실기를 못 보니까. 근데 교육 이외엔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머신 사면 다 잊어버려요. 그거 신경 쓸 일 없고 커피 내리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인테리어에다가 뭐다 일정 쭉 한 3-4개월 그냥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뭐 이론은 사실 그 며칠 동안 다시 정리하면서 참 저도 공부를 좀 다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머신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 드릴 텐데 생소한 단어들이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은어라고 그럴까요? 전문 용어, 은어.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만 쓰는 언어예요. 저희는 뭐 샷, 안 그러면 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동네 카페 가면 우리는 투샷 넣어준다는 뭐 광고 배너 이렇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머신 처음 배울 때 이제 상식이 되지만 오늘 이후로는 상식이 되지만 지금 이전 시간까지는 좀 생소한 단어죠. 저희는 이제 구기압의 구바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은어들이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 후반부서부터 계속 나오겠지만, 예. 그거를 외우기가 좀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고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외워지지 않으면 그냥 두세요. 예. 그거를 언제 또 배우시게, 언제 본인이 노력하게 되냐면은 머신을 살 때, 직접 창업을 할 때 굉장히 민감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설 투자 사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당구장, PC방. 저희는 기계를 들여다 놓고 인테리어를, 공간을 꾸며 놓고 이거를 가지고 손님을,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잖아요. 저희는. 예. 그 손님이 계속 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시설을 투자해 놓고 당구장처럼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PC방. 여자분들은 뭐가 있죠? 시설 투자 사업이? 마사지샵? 그죠? 시설 투자해 놓고 손님 오시면 계속 인력만 비슷한가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마사지 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력이죠. 저희도 인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머신이에요. 왜? 카페를 차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이제 꼽아봐라 그러면 보통 목, 그죠? 위치, 그 다음에 인테리어의 좀 고급스러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좀 깔끔하고 스타벅스라든가 커피빈 빌 나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평당 한 150 정도, 기본이 150 정도 될 겁니다. 더 되나요? 그죠? 더 비싸게 또 할 수 있겠죠. 자재 좋은 거 쓰면. 근데 그냥 한 120, 150 정도 봅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100만 원 언더로 보면 할 수는 있대. 권장해 드리지는 않는다 해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평당 120, 150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저희 프랜차이즈 웬만한 데 가서 프랜차이즈 딱 앉으면 그 정도 분위기 납니다. 거기서 돈 조금 더 드리면 좀 윤기 좀 나고 반질반질하고, 그다음에 등 좀 예쁘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인테리어 몇 개, 벽에 뭐 몇 개 좀 더 걸고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머신입니다. 머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머신이에요. 정작 콩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케냐의 원두가 어떤 특색을 갖고 어떤 풍미를 갖고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며, 에티오피아 계열의 콩은 어떤 특색을 갖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당연해요. 거꾸로 보면. 왜냐하면 맛을 개인이 느끼는 맛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와 이거 좋은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근데 다 좋다고 못 느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어벤져스를 봤어요. 근데 제 친구한테 어벤져스를 소개를 할 땐 그 사람 취향이 내 취향하고 비슷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내 취향하고 평상시에 내 취향하고 같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람한테 어벤져스를 봤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추천을 안 하겠죠. 근데 내 생각엔 얘도 나랑 비슷할 거다.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고 이력이 있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도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어벤져스를 재밌게 봤으니까 얘도 어벤져스를 재밌게 보겠지 하고 추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음식 먹어서 누구한테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죠. 어머 얘 이 집 가봐봐. 이 집 라떼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봐. 근데 먹었는데 맛있다는 사람이 있고 맛없다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갈라져요. 그래서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음식이라는 게. 저희도 음식이잖아요. 그거의 기준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커피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냐면, 너무 뭐 막 장인 정신을 막 뭐라 그러죠? 어필하려고 하고, 이거는 막
이태리에 가서 막 한 2, 30년 공부하고 온 사람 그런 피를 막 이렇게 PR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커피가 음식 중에 음식이잖아요. 커피는 음식이죠? 음식이잖아요. 커피만큼 하찮은 음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이잖아요. 밥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고기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섭취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걸 안 먹으면. 밸런스가 깨진다는 얘기는 결핍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결핍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는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커피는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디저트예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근데 나 안 먹어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한두 끼는 걸르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컨디션 밸런스를 위해서. 근데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 먹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근데 커피는 선택이에요. 나 안 먹어 그러면 끝입니다. 먹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음식 중에 제일 하찮은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왜 뭐 막 그렇게 보여줘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참 천박한 행위죠. 거꾸로 봤을 때. 네. 여러분들도 커피를 대할 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드냐면요. 커피는 원두는 라면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 쌀 생각하시면 돼요. 쌀.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케냐,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만델링, 콜롬비아 원두 대륙별로 다 그 커피 벨트라는 지역이 있죠. 지구를 둥그렇게 놨을 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커피 벨트라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 커피의 특성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자라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 나라에서 어떤 정책들로 인해 갖고 관심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지역이 이렇게 넓어지죠. 그래서 품종이 개량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나무다 보니까 병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라별로, 지역별로, 산지별로, 고도별로 다 병충해 조건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계속 품종을 개량을 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기후 토양에서 맞는 품종을 계속 개량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커피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키우고 있습니다. 잘 키워질까요? 안 키워질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 조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키운다는 얘기는 품종을 개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예. 그래서 키워서 뭐가 문제인지 1년 있다 수확해가지고 또 해보고 해서 계속 개량.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몇 년 있으면 품종이 이제 나오겠죠. 그죠? 중국에도 커피 시장이 크게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문제가 뭐냐면 자꾸 커피 얘기를 하면요. 다른 걸 못해요. 왜냐면 커피 얘기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대할 때 라면하고 쌀로 생각을 해라. 왜냐? 원두를 생각을 할 때. 원두를 어렵게 생각을 하면 절대 못 건드려요. 그 두려움을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원두를 해라 그런다고 해지지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접근하는 방법을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라면이고 쌀입니다. 라면은 진라면, 신라면 다 특색이 있죠. 예. 케냐도 특색이 있고 에티오피아도 특색이 있고 뭐도 있고 인도네시아 뭐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이천 쌀이 있고 그죠? 철원 쌀이 있고
또 어디 있죠? 우리나라 유명한데? 뭐 어디 쌀이 있고 그런 거예요, 다. 그러면 그 쌀을 먹어, 그 지역에서 그 쌀을 먹은 사람은 타 지역의 쌀을 먹으면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 쌀 먹으면 푸석푸석한 거 알듯이 알 거 아닙니까?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심을 갖고 시간을 조금 길게 두고 관심을 갖고 먹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커피를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커피를 마셨을 때 느끼는 감정이 몇 개죠? 보통? 두 가지 정도, 두 가지밖에 안 되죠. 맛있다, 맛없다. 그죠?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네. 근데 저희는 좀 다르죠. 아, 얘는 신맛이 너무나. 얘는 옅어. 표현이 다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관심을 가지고 먹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A라는 카페를 갔어요. 먹어봤더니 잘 모르겠어. 맛있다 맛없다 기준밖에 없어요. 오케이. B를 갔어요. 여기 잘 모르겠어. 오케이. C를 갔어. 오케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냥 맛없다 맛있다 두 개밖에 모르죠. 왜냐하면 그 이상의 느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커피를 마셨을 때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탄맛, 쓴맛, 신맛 세 개를 구분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탄맛, 신맛, 쓴맛. 아니 안 적으셔도 돼요. 저 맨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저랑 뭐 있으실 땐 귀에 따갑게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카페 운영 최소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일주일에 2시간 만나갖고 창업을 한다?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욕심이에요.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수영을 하려고 물가에 갔어요.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대. 그럼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사람이 없어. 자전거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난 타고 싶대.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야, 수열아, 너 자전거 좀 타봤지? 아, 예. 나 자전거 좀 가르쳐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르쳐줄 게 많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2시간 와가지고 저하고 있고 창업을, 그건 안 되죠. 잘 탈 수가 없죠. 예. 그거는 그건 욕심입니다. 그리고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절 주세요. 제가 이자를 드릴게요, 진짜. 예. 그럼 고맙다는 얘기라도 듣죠. 근데 딴 데 가서 돈 쓰면은요, 그냥 악소리도 못 합니다. 그냥 사그러집니다, 내 돈이. 그러니까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탄맛, 쓴맛, 신맛 세 가지. 이 단맛도 있어요. 커피 단맛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밸런스다, 바디감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커피엔. 근데 이건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최소한 신맛하고 탄맛 두 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두 개는. 그러면 퍼떡 떠오르는 카페숍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동안 수만 잔을 드셨으니까. 수십만 잔을 드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퍼떡 떠오르는 게 있어요. 탄맛 그러면, 그게 탄맛이었나? 쓴맛 그러면, 쓴맛. 탄맛, 쓴맛, 신맛 조금 헷갈리죠? 예, 이 식물이다 보니까, 신맛을 내요. 그러니까 그 신맛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잘 맞추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두들을 갖고 블렌딩을 해서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가 묘미죠. 예. 그러니까 커피를 하게 되면 왜 하면 할수록 어렵냐? 커피는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뭐 다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씨 어제는 이거였는데 오늘 먹으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내가 갖고 있던 사고가 확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와, 나는 어제까지 이 맛을 신봉한 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근데 딴 데 가서 먹어봤더니 막 신세계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먹고. 그러면 이게 멘탈이 무너져요. 그럼 뭐가 잘못됐지서부터 ABC서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죠. 그리고 커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에. 맛이 모르게 다 들어가 있나요? 비율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커피 하는 사람이 커피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커피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나?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 블로그가 있어요. 조그맣게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제 생각나는 거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포스팅을 합니다. 매일 한 40시간에 하나씩은 포스팅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다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본질적인 문제를 항상 거기다 거론을 합니다. 예. 근데 인테리어하고 목, 그 다음에 직원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우선시되는 문화예요. 저희 나라는 커피가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저희 카페도 장사가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 치중해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막 시끄러운 사람들은 다 내보냅니다. 엊그저께도 열몇 팀 온다고 하시는데 환불해 드릴 테니까 환불 처리 하고 다 합니다. 저는 그냥 오시지 말라 하십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막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되려면 오토로 돌리세요. 직원으로만 돌리세요. 그러면 애들이 와서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머그컵에 오줌 싸갖고 난리 났죠? 저는 그런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맨날 그런 뉴스만 보입니다. 언제가 애 화장실 안 가고 여기서 이제 머그컵에 오줌 받아갖고 한번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표현이 좀 마음충 이렇게 해요. 지금 예. 그리고 저는 지난달에 강원도를 갈 일이 있어갖고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스타벅스를 아침에 가갖고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셨는데 거기 2층에서 애하고 이렇게 햇반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막 이렇게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냥 같은 종사자 입장에서 참 좀 그랬습니다.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또 저희 카페가 이렇게 좀 뒤쪽에 개인주택을 좀 개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칸이 좀 있어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이 벽이고 입구가 있고 이런 방이 한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근데 그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죠. 주무시는 거 코만 고치지 마시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면 그걸 보면 이게 정서가 많이 흔들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반말하죠. 오면 음료가 비싸네. 너희는 어제 누가 와서 그랬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당신네는 왜 노키 주냐? 아니 내가 내 카페 노키 주는데 그걸 갖고 와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질 않나? 그러니까 하루에 100분이 오시면 적어도 한 10개의 에피소드는 생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오래 남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이거 카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로 돌리세요. 하실 거면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매출도 계속 증진을 하죠. 그러니까 저처럼 직접 하면은 손님을 골라내게 되면은 골치 아파요. 안 그러면 자기 멘탈이 무너지면 이게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맛있는 커피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유로운 공간을 좀 제공을 해서 오셔갖고 편안하게 쉬시고 뭐 주무셔도 좋아요. 네, 근데 떠들지만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고 담소 나누시고, 저는 이제 소파 비율이 좀 많아요. 이런 의자들보다 편안하게